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.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. 베트남이 위아래로 굉장히 긴 나라잖아요. 그래서 그 북부 수도인 하노이에서 있었던 일이고, 실제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지역에서 한동안 굉장히 많이 떠들썩했고,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도 여러 번 과학수사 관련 베트남 기사 같은 데도 언급이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. 근데 이거 찾아보지 않으면 정말 한국 사람들 알기 힘든 그런 스토리인데, 제가 베트남 괴담 조사하다가 알게 돼서 여러 기사들을 좀 번역해서 알게 된 이야기고요. 때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베트남 하노이에 어느 가정집에서 있었던 일인데, 그 건물이 집주인이 따로 있는 건물이에요. 그 가정집이. 그 베트남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트남의 그 전통 가옥들의 형태를 보면 위아래로 쭉 길거든요. 그래서 보통 건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이렇게 막 임대 주고 그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던 건물도 원래 건물주가 있어요. 건물주가 1998년도부터 사람들한테 계속 임대를 줘왔던 건물인데, 그 2004년 당시에 새 들어 살던 가족들이 계속 이상한 증상을 겪어왔대요. 뭐냐면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유가 없이 막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떤 베트남의 공포를 다루는 매체에 따르면 거기 사시던 분들이 특히 막 관절 통증을 엄청 많이 호소를 했대요.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보면은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하더래요, 병원에서. 그래가지고 참 이상하다 하고 있었고, 그리고 그 동네 주민분들 말에 따르면 당시 거기에 새들어 살던 가족들이 항상 밤마다 뭐 이상한 귀신 같은 걸 본다, 뭐 이런 귀신 목격담 같은 거를 주변에 막 얘기도 하고 그랬었대요. 아무튼 그 집에서 그 가족이 계속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던 와중에 한 번은 그 집 하수도 노후화 때문에 하수도 수리차 공사를 해야 됐었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바닥 뜯어가지고 공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하수관 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, 베트남 가옥들이 다 이렇게 골목골목이 좁고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.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그 하수도 공사를 위해서 바닥을 뜯을 때는 폭이 넓은 앞쪽으로 해서 보통 공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래요. 그냥 뭐 선택할 여지도 없이 그게 인력도 적게 들고 훨씬 공사도 쉽고 빠르게 진행되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, 희한하게 그 집에 새들어 살고 있던 사람의 아들인지 그 집주인의 아들인지 하여간 뭐 한 남자가 이거 옆으로 해서 뜯자 하고 막 엄청 고집을 피웠대요. 굳이 그렇게 뜯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사도 불편하고 인부도 2명이나 써야 된대요. 원래 1명이면 될 거. 2000년도 초반이니까 지금보다도 베트남이 훨씬 더 가난할 시절인데 굳이 뭐 한다고 저렴하게 쉽게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어렵게 하려고 하겠어요. 근데 이상하게 막 땡깡을 피웠대요. 이쪽으로 무조건 공사를 하자고. 그래서 결국에 인부 2명을 고용해가지고 그 하수관 공사를 위해서 그 비좁은 타일 바닥을 이렇게 뜯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타일 바닥을 뜯다가 그 집이죠. 살고 있는 집 바닥에서 뭔가 뼈 조각 같은 게 나오더래요. 손가락 뼈 조각 같은 게.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, 그때는 좀 긴가민가 했겠죠. 이게 사람 뼈인지 뭐 동물 뼈인지 뭔지 알 길이 없으니까. 그래서 그 인부들이 마저 거기를 한 30cm 정도를 팠대요. 30cm 정도를 팠는데 거기서
사람 백골 시신이 나온 거예요. 뼈가. 그래 뒤집어진 거죠. 자기들이 평소에 돌아다니는 밟고 다니던 그 집 바닥에서 베트남 사람들 보면은 그 건물 1층 방바닥 여기저기 막 앉아가지고 과일도 까먹고 막 선풍기 바람도 쐬고 막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활하던 그 집안 바닥에서 해골이 나온 거예요. 유골이. 너무 놀래가지고 집주인이랑 다 해가지고 공안, 그러니까 베트남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신고를 했는데 이제 감식을 한 거죠. 거기를 현장에 나가가지고 막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서 나온 유해와 함께 지갑이 하나 나왔어요. 그리고 그 지갑에서 그 시신의 것으로 추정되는 운전면허증이 하나 나옵니다.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시신의 두개골에는 뭔가 둔기 같은 걸로 때린 것 같은 자상도 남아있고요.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. 그 운전면허증을 토대로 이 사람의 신분을 조사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2년 전에 실종 신고가 이미 됐던 사람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여기 묻혀 있는지, 그리고 이게 그냥 운전면허증만 나온 건지 아니면 이 유해가 진짜로 이 사람의 시신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운전면허증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이제 조부모인가 해가지고 유전자 감식을 했는데 가족이 맞았대요. 결국 그 사람인 거지.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인간관계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죽은 사람이 A라고 할게요. 이 A가 살아생전에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대요. 그래서 그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뭐 헤어진 뒤에는 나도 이 사람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 근방에 살고 있던 B라고 하는 거의 뭐 양아들 마냥 친하게 지내던 한 남자가 있었다고 증언을 하더래요.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이게 2004년에 터진 일인데 2년 전인 2002년 당시에 그 B라는 사람이 그 시신이 나왔던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공안이 그 B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를 추적을 해서 찾아갔어요. 그래서 신문을 했더니 이 B가 고개를 탁 떨구면서 이실직고를 하더래요. 자기가 그랬다고.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조사를 했더니 이 A와 B가 서로 뭐 양아버지 양아들 관계처럼 정말 친하게 지냈대요. 뭐 용접공으로 지내면서 서로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하루는 죽은 A가 그 집에 놀러 간 거예요. 친구 B를 보려고. 그런데 그 집에 가자마자 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B라는 사람이 집에서 마약 있죠. 헤로인을 하려고 막 약물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야, 너 뭐 하는 거야? 야, 너 이거 하다 죽어. 하지 마. 이렇게 말렸는데 이미 약을 해오던 사람이 말이 틀리겠어요? 아, 나도 이거 나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이거 한다고 안 죽어. 이러면서 계속 버팅긴 거죠. 이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서 막 그거 하겠다고 주사기 들고 막 이러고 있어. 말로 해서 안 들어. 그렇다고 할 거예요? 정말 가까운 사이인데? 어떻게든 말리겠죠. 그래가지고 이 A라는 사람이 그 마약을 빼앗아 들고 너 하지마. 너 진짜 큰일 나. 막 이런 식으로 빼앗아 들고 말렸는데 거기에 A가 격분을 한 거예요. 아, B가. 그래서 그 베트남은 보통 현관에 자물쇠 같은 거 엄청 큰 거 많이 걸어 놓거든요. 그 자물쇠 두꺼운 거 들고 그 A 뒤통수 그대로 갖다 때려버린 거예요. 그리고 제대로 맞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. 근데 뭐 약에 취한 사람이 완전 범죄라든지 뭐 이런 거 꿈꾸겠어요? 단순히 이제 집에 묻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. 그래서 이제 그 타일 바닥이랑 하수관 있는데 해가지고 땅을 드러낸 다음에 거기다가 뭐 15kg짜리 시멘트 포대를 사다가 묻었다 그랬나? 그래서 그 사람 묻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갑이 섞여 들어간 거죠. 지갑이 섞여 들어가면서 이제 그 신원 확인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이 B가 되게
양아치인 게 A라는 사람은 정말 양아들처럼 챙겨주고 아껴주고 막 그렇게 가족처럼 하고 진심으로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래서 그 마약을 빼뜨린 건데 그렇게 죽여놓고서 그 A의 소지품 중에 막 A가 살고 있던 집에 열쇠라든지 막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. 소지품 같은 거? 그런 걸로 그 사람 묻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몰래 한 번씩 집에 가가지고 막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아니면 그 집에 있던 돈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번 또 절도를 했대요. 사건은 여기까지인 건데 이제 베트남에 있는 어떤 괴담 사이트라든지 사람들은 항상 이제 이상한 점을 하나 생각을 해요. 그게 뭐냐면은 아니 그 건물주 아들이라는 사람은 그냥 저 비용에 쉽게 공사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뭔가 이끌리듯이 그렇게 거기를 파보려고 했을까? 뭐 이런 대목에서 시신은 죽었지만 계속 뭔가 그 땅속에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? 실제로 하노이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신기하지 않아요? 물론 이제 그게 집주인 아들이라는 사람이 뭐 공범이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뭐에 홀린 듯이 아 여기를 파서 공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하면서 엄청 우겼대요. 진짜 엄청 우겼대. 베트남 사람들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더군다나 거기 세입자 사는 방인데